네, 먼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30 청년 여러분, 특별히 애국 보수 유튜버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해 주신 사법부 재판부에 대해서 법률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자유혁신당의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께서 직접 전화 왔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과 김현지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고 현재 이렇게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라는 선고를 받고 이렇게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것이고, 이재명이 시켜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이재명이 시켜서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구속 여부보다 더 걱정된 것은 현재 침몰해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2030 청년들과 국민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제 석방이나 이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구속되어 계신 참군인들이 먼저 석방되어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자유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머지않아서 제2의 베네수엘라, 제2의 홍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 파탄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유조선 통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고 군함을 보내주고 파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재명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즉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미군 철수를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미군이 철수하고 1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동맹이고 대이란과의 전쟁을 치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스라엘과 미국 편이 아니라 이란을 편들고 있는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이런 이재명 정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여간 공백기간에 있던 주한미 대사를 드디어 지명하였습니다. 미셀 박 스틸
신임 지명자는 철저한 반중주의자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친중 반미지만 미셀 박스틸 신임 대사 지명자는 철저한 반중주의자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를 듣고 가자, 그런 거 덜 주지 마라 라고 하고 있지만 미셀 박스틸 신임 대사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의회 연설할 때 그 연설을 주선하신 분이 바로 미셀 박스틸 신임 대사 지명자입니다. 이 말인즉 신임 주한미 대사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고 이재명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임 주한미 대사를 보내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파탄뿐만 아니라 다들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도 군대 지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전투에 대한 또는 안보에 대한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 부대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을 내려놓고 삼단봉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침략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에 전방 지키는 GOP 전방 초소 지키는 군인들의 4분의 3을 철거하게 했습니다. 22,000명 전방부대 지키는 군인들을 6,000명만 남겨놓고 모두 철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분의 1을 빼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남겨놓고 4분의 3의 전방부대 지키는 군인들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북한 침략을 당하든 말든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친북이고 친중이고 반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예측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목소리 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녀도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재명 임기 5년 동안에 이재명이 직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 범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심제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3심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하게 되면 4심으로 헌법재판소에 보내서 결국은 무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법 왜곡죄를 신설했습니다.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재명에 불리한 재판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저같이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은 검찰청이 또는 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폭 때리잡고 마약 사범 때리잡고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 검찰의 필수 역할 아닙니까? 그 검찰청을 왜 폐지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48년 헌정 이래로 너무나 정교하고도 잘 만들어진 수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함으로 해서
선량한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도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한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존중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수를 늘리고 사심제를 적용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한 것 모두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이재명 한 사람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무죄로 만들고 자신을 조사했던 검찰청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저같이 선량하게 살아오고 법 없이 살아오고 전과 없는 사람에게는 검찰청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많은 힘없고 돈 없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3심까지만 혹시나 잘못 가더라도 재판 속에서 변호사비 많이 들어갑니다. 4심제를 왜 정의합니까? 대법관 수 26명 늘리는 거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3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만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기껏해서 9명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인데 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26명으로 늘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본인 임기 5년 동안에 26명 중에 22명의 대법관 임명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끈앞을 이재명 부역자들이 대법관이 되고, 최근에는 대법관 자격으로도 법관이 아닌 사람 일반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점에 또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찍었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럴 줄 몰라서 찍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측했습니다. 전과 사범에다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12개 혐의 무려 5개 재판이니까 이런 범죄자가 재판되었으니 이렇게 지도자 되고 정권 장악했으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오직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독재 공화국,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한미동맹도 깨버리고 북한과의 안보도 모두가 깨어버리고 오직 친중 친북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중에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법부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뒤에 나치 히틀러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사법부 무력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은 히틀러 나치즘과 같은 그 당시와 똑같은 게 4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 탄압하고 전환기 뉴스처럼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뉴스 보도하는 전환기 뉴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후위 조작 정보 건절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입맛에 맞지 않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언론들에게는 모두 다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막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말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재명 잘한다는 분들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는 잘하고 있지 않냐, 코스피 지수 6천 넘었지 않냐 하는데 지금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살림살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습니까? 해외 국제신용평가사 S&P나 무디스나 국제통화기금 IMF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망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업가들은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1년만이라도 연기해달라고 대한민국의 상공회의소 그리고 전국 경영인 대표도 제발 1년만이라도 연기해달라 했지만 결국은 시행해버렸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장도 EU 상공회의소장도 제발 노란봉투법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한 번도 군대 지휘해 본 적 없는 방위병 출신의 민간인 출신 안규별 국방부 장관 임명했듯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굽니까? 김영훈입니다. 출신이 뭡니까? 반국가 세력 민노총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했던 그 민노총 간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떠날 것이고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그런 통계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주가 오직 코스피 지수 오른 것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추가 경정 예산 26조 원 풀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못 가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담보대출 다 막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틀어막힌 돈, 뿌리고 있는 26조 원 돈, 이런 돈, 이미 뿌려진 돈들이 주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가 지수가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와 같은 한화 같은 몇몇 기업에 한정돼서 올라서 종합 주가 지수가 오른 것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하는 사람 다 떠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그 돈을 주식으로 돌려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주가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동해서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폭락으로 가게 되면 서민들, 또 이재명 정권에 속아서 투자했던 분들 어떡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날 4월 5일날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단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산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은 제가 특정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초당파적으로 애국 보수들이 전부 다 뭉치자, 다 같이 뭉쳐서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한미동맹이 끼어지고 친중 친북으로 가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제2의 홍콩으로, 히틀러와 똑같은 짓 아까 네 가지를 그랬지 않습니까? 사법법 무력화되고 언론 탄압하고 교회 폐쇄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입니다. 정적 제거입니다. 히틀러와 똑같은 것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저는 이재명과 감정이 없습니다. 오늘 비록 이렇게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잠시 되었다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한미동맹 살려야 된다, 자유시장경제 살려야 된다, 법치가 살아나야 된다, 사법부가 살아나야 된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외치고 싶고 모든 국민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동맹 끼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90% 가까이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혈맹 관계입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공산화되지 않은 게 이승만 대통령의 유엔군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 와서 그 중에서 미군만 16개국의 유엔군 안에서도 미군만 따진다면 3년 전쟁 동안에 178만 9천 명,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자만 무려 3만 6천 명입니다. 부상자 포로까지 합치면 1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이 알지도 못하는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공산화 막으려고 주한미군이 와서 희생자 전사자만 무려 3만 6천 명, 360명도 아니고 3,600명도 아니고 3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가 튼튼해져서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오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된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지고 경제가 두고 보십시오. 다 망가질 것입니다. 제2의 홍콩으로 제2의 베네수엘라 출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거 있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측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030 청년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애국 보수를 다 뭉치기 위해서 한미동맹단 만들었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은 결국은 개헌도 이루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 한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친 2030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이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오직 자식 위해서 공부시킨다고 그 헌신과 희생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40, 50, 60 세대는 어떻습니까? 미래 세대들 거 등골 빼가 왔어. 이재명이가 지금 소비 쿠폰 나눠주고 돈 나눠주는 걸 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해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머지않아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혐오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 빚이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써버리는 갈등이 당장이 힘들다고 돈 받아서 덥석 쓰고 좋아라 이재명 좋아라 돈 나눠주려 좋아라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이재명 돈입니까? 바로 우리 호주머니에 나오는 돈이고 우리 자식 세대 미래 세대가 내야 될 빚 아닙니까? 어떻게 자식 미래 세대 빚을 빼가와서 등골 빼가와서 우리가 그걸 써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는 이재명과 개인적 감정도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미동맹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법치가 존중돼야 되고 사법부가 살아나야 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미 우산혁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태극기를 가지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이 우산 들고 첫 번째 우산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미동맹단에서 주도했지만은 이름을 내지 않고 애국 보수들 다 모여라. 그리고 첫 번째 4월 11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 이준석과 7시간 TV 토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싶지만 현재 기성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개혁신당이든 하나같이 부정선거 있든 말든 듣고 가자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부정선거 개선하지 않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검진하다가 이거 암일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떤 환자든 간에 걱정돼서 더 정밀 검사하고 MRI 검사하고 CT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뢰도가 여론조사 50%를 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다수가 선거관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문제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증거가 넘쳐납니다. 2024년 4.10 총선에서 공병호 박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2명 중에 52명이 가짜라고 합니다. 부정으로 당됐다고 주장합니다. 왜 고소고발 안 합니까? 뿐만 아니라 2025년 6.3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미국에서 파견돼 왔던 국제감시단에서 말했습니다. 그 배우는 중국이고 중국 지도자 왕운이다라고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와 미 법무부에 보고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있든 말든 말하지 마라 듣고 가자 라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일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조사하고 검사해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많다 치면 조사하고 수사하자라는 게 상식 아닙니까? 덮고 가자는 게 그게 상식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언론에서 덮고 가자 음모론자다
이런 거 전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지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반대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국민 5,200만 국민 중에서 내 투표 용지가 도둑맞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표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그렇게 선거제도 개선하고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찍으셨던 분들, 당신의 투표가 가짜였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든 2028년 총선이든 즉시 부정선거 있다 치면 모두가 여야가 머리 맞대서 이 새로운 선거제도 대만식 반장선거 하듯이 독일도 전자투표하다가 부정선거가 있어서 수개표 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대만 모두가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편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덮고 하자고 합니까? 개선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이것을 덮고 하자고 하고 음모론자가 있다면 그자는 부정선거를 통해 특혜를 얻거나 이미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납득이 안 되실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더 국민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카메라 끕니까? JTBC 아닙니까? 빨리 다 카메라 켜주십시오. 켜면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자의 근본 아닙니까? JTBC를 왜 방송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JTBC를 켜달라고요. 소감 말씀하신 자리니까요. 질문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여하튼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할 뿐입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혐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다시피 저는 우산혁명 시작했고 한미동맹단에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정문에서 다시 우산혁명을 계속할 겁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평택 캠퍼프리에서 1회 했고, 첫 번째는 집회신고를 1,000명 했는데 무려 5,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정보원에 의하면 그날 미군 사령관이 직접 사복 입고 봤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4월 18일에는 광화문입니다. 애국 보수 시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다면 모두 모여주십시오. 우산혁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월 25일은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 정문 앞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짧게 좀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짧게 오늘 혐의 관련해서 오늘 이제 아까 아침에 오실 때 단순 인용 보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환길 뉴스고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오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환길이 구속 사유 아니 구속 사전 구속 영장을 때렸다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때문에 구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환길이 어딜 도망갑니까? 미국에 있다가 제가 돌아온 이유가 뭔데요? 조사받으러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한테는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딜 도망갑니까? 제 얼굴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딜 도망갑니까?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뉴스에 지금도 다 영상 떠 있고 이미 경찰은 그 증거 자료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 무슨 구속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했고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정직하게 잘 법에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기하신 의혹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했던 의혹들은요,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 아닙니까? 제가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의혹 보도고 재인용입니다. 재인용이라는 것은 의혹인데 이것이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허위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으면은 혹시나 잘못된 뉴스가 전해졌다면은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 요구하거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고소 고발부터 먼저 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준석 오늘 고발건 중에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건이 있었는데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전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5번 입출마할 때 선거 공모물 벽보에다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 학사학위라고 명시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거 가짜입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은 경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6개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4년 동안. 하지만 이준석은 4년 동안 5개 과목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5개 과목 들어가 어떻게 경제 학사학위를 합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까? 개혁신당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그 국회의원 당선 자체가 허위 경력 기재, 허위 학력 기재 아닙니까? 아포스티유라고 국제 공정해주는 그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이준석이 하버드대 안 다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버드에 다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학사학위는 허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에서는 국민들에게 그걸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저를 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의혹 제기하면은 그거 해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잘못입니까? 이준석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는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본인도 떳떳해질 거 아닙니까? 아포스티유 국제 공정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언론에 나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하버드 대학교 로그인해서 내 하버드 다녔다 그런 거 언론 플레이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경제학 학사학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3천만 원 버셨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요. 유튜브 통해서 3천만 원 버신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 전환기 뉴스 매일 방송합니다. 6건 중에 6건을 가지고 현재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재명, 김현지 비판해가지고 돈을 번 거 아니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판한 거 아닌가? 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6일 동안 방송해서 3천만 원 얻었으면 하루에 5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나 이재명이 언급 안 할 때도 저희 진앙뉴스는 매일 500만 원 정도씩 늘 수익이 나옵니다. 또한 저희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뭐 슈퍼챗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이나 이준석을 뭐 비판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허구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이재명 언급 안 할 때도 그만큼 수익을 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고소 고발한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법원에서 저를 왜 구속영장 기각했겠습니까? 이것은 무리한 이재명의 지시에서 무리한 고소 고발, 이재명에서 무리한 수사, 이재명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구속영장까지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전환 유서처럼 진실을 보도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법적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그것을 저는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